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그 투자 설계 파트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상품부터 이제 파생상품까지. 여러분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합격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교재 기본서 준비되셨죠? 투자 설계 이제 1, 그 중에 이제 금융상품의 2에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제 출제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이 금융상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대신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1장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적별 금융상품. 이제 5페이지부터. 자, 그 첫 페이지에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에 보니까 중간부터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이제 사항이 있는데, 금융상품 선택할 때 그 두 줄 밑에 보면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목적, 투자 기간, 그다음에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런 5가지를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가장 이 중에서 우선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 목적이 되겠죠. 투자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 노후 자금 마련일 수도 있고 주택 자금 마련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 투자, 뭐 단기 투자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그다음에 투자의 3요소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단락에 보니까 다시 나와 있죠. 투자 목적을 먼저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투자 기간, 투자 3요소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 밑에 투자 3요소 그러면 우리 이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걸 얘기하는데, 그럼 그 밑에 단락에 수익성이 높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수익성은 우리가 이제 상품이 확정금리 상품이 있고 실적 배당 상품이 있는데, 확정금리 상품의 대표적인 게 예금이죠, 여러분. 예금은 이제 이자를 얼마 주는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이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그게 좋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실적 배당 그러면 이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죠. 펀드. 이런 이제 투자 상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 상승 또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그걸 보고 이제 수익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어찌됐든 그 밑에 수익성의 기준은 찾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성이 높다, 몇 %다, 이 수익성 기준은 뭘로 측정하냐면 그 밑에 실효 수익률을 씁니다. 실효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수익률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복리 개념의 그 실효 수익률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그러면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측면을 보는 거냐? 다 아시죠, 여러분? 뭐 원금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건데 이 안정성을 따질 때는 두 줄 밑에 금융상품 자체의 안정성,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냐 또는 제2금융권이냐 이런 금융기관 안정성도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은 환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현금화하기가 쉽냐 어렵냐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그걸 말하는데 다른 말로 환금성이고 그리고 그 밑에 줄 기회비용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수익이 별로 안 나요, 여러분. 빨리 찾을 수는 있지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이제 작다는 거죠.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유동성을 판단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어려운 말은 없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줄 밑에 보면 자, 투자 3요소인 3가지 특성,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은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3가지가 다 우수한 상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성이 높으면 뭐 안정성이 낮거나 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렇게 상충관계에 있다. 3가지 다 높은 건 없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융상품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굉장히 많다. 그 많은 상품들을 이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 봅니다. 먼저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에요. 넣었다 뺐다 하는 만기 개념이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자, 첫째 줄을 봅니다. 얘는 그 중간부터 봐봐요.
별도의 예치 기간을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이다. 그래서 얘는 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증식 목적보다는 투자를 위한 일시자금의 보유 또는 송금거래, 계좌이체 같은 거 있죠? 이런 결제 목적으로 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큰 돈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투자처가 불확실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 예치해두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흔히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요구불예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구불예금.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냐면 이게 종류를 물어요, 여러분.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고르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두 줄 밑에 끝에 보면 그 종류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찾았습니까? MMDA, 당좌예금, 별단예금, CME. 자, 이런 상품들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만 이렇게 추려보겠습니다.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이게 요구불예금이 들어가요, 여러분. 요구불예금의 대표적인 게 보통예금이에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가입 대상, 저축기간, 가입 한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 보통예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기간, 가입 한도 아무 제한이 없다. 대신 이자를 거의 안 주죠, 여러분. 이자를 거의 안 준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6번에 보면 예금자 보호가 되냐 안 되냐. 예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것만 따로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예금. 저축예금. 이것도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요구불예금이에요, 여러분. 저축예금. 그 밑에 줄 끝에 저축예금은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요구불예금이다.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계좌 이체하는 거 있죠? 예, 급여 이체 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 공과금 계좌, 펀드 적금 관련 연결 계좌, 뭐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연결 모계좌, 예, 또는 증권회사 제휴 계좌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개설하는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한 통장이다. 이러면 저축예금 골라야 돼요. 저축예금. 자, 밑에 가봅니다. 1번. 자, 이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은 이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보통예금은 둘 다 개설할 수 있는데 저축예금은 개인만 개설하는 거고 여러분 대부분 이 통장을 갖고 계실 거예요. 계좌 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통장이 다 이 통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법인은 기업 자유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자유예금. 이걸 이제 활용하고요. 개인들은 저축예금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밖에 2번, 3번 저축기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자를 별로 안 줘요, 여러분. 이제 3번 봅니다. MMDA. 별표 치겠습니다. MMDA. 요거는 그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저축성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아니고 저축성. 원래 저축성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고 예금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저축성 예금이지만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 밑에 줄 통상 얘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다. MMDA. 그 옆에 MMDA는 일반 저축 예금과 같이 각종 이체, 결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그러니까 계좌 이체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예금 통장을 개설하는데 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MMDA가. 또 급여 통장으로 많이 쓰죠. 자, 그걸 결합된 상품으로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또는 사용 시기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즉 단기 목돈 운용할 때, 단기로 목돈을 운용할 때 활용하는 거다. 장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처가 불확실할 때. 근데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보다 조금 고금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고금리를 지급한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중간부터 이 MMDA는 은행이 취급하죠. 그래서 은행이 취급하는 MMDA. 그다음에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지금 종금사는 거의 없어요. 증권사로 다 전환이 됐는데 얘네들의 CMA, 그리고 우리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인 MMF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신탁 형태인 MMT. 이게 다 유사상품, 경쟁상품이에요.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제 고금리를 지급한다는 거죠. 자, MMDA 가입 대상 봅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용 MMDA, 기업용.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자, 4번 최저 가입 금액. 보통 여러분 이제 이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 이건 좀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처음
보통 이제 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MMDA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규 개설할 때만 입금액을 제한한다. 그리고 5번 이자를 주는데 약간 높은 이자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최종 잔액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배당은 아니고 확정 이자를 주는데 금액에 따라서 차등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맡겼냐, 1000만 원 맡겼냐, 1억을 맡겼냐에 따라서 금리가 좀 다르다. 그게 MMDA예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것도 수시 입출식인데 당좌예금은 여러분 이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통장이죠. 첫째 줄에 수표나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래서 일반 예금과 달리 은행과 예금주의 당사자 간의 일종의 지급 위탁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자 목적으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수표나 어음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수표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줄 때 이 계좌에 돈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게 당좌예금. 자, 그 밑에 딸락가 봐요. 당좌예금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일종의 보증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도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수표나 어음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 계좌에 돈이 없으면 이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도를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딸락 봅니다. 밑에 딸락. 당좌예금은 당좌 대월이라는 걸 또 설정할 수 있다. 당좌 대월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줄 당좌예금 계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신용 한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정해 두고 수표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더라도 그 설정 한도까지 그 한도를 부여했으니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이걸 당좌 대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수표가 도래했는데 은행에 제시했는데 이 개설한 그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부도죠. 그럴 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수표 발행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당좌 대월이라 부른다. 이해하셨죠? 페이지 넘겨서 그럼 당좌 예금은 누가 개설하냐? 동그라미 1번 보면 법인 그리고 개인인데 개인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이 개설하는 거다. 4번에 보면 이자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이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 금융기관별로 복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걸 개설하는 거죠.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어음 쓰기 위해서.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별단 예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이거는 첫째 줄에 일반적 형태의 예금이 아닙니다. 자, 자기압 수표에다가 박스 치세요. 수표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자기압 수표라고 부르죠. 자기압 수표 발행 대전. 아, 말이 어려운데 발행 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은행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미정리, 미결제 자금을 처리할 때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불확실하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놓는 통장. 그게 별단 예금이다. 그래서 미정리, 미결제 자금을 처리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거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다른 예금 과목으로 그래서 처리가 곤란한 자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예금 계정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또는 정부,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걸 이제 만들죠.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예금 계정이라서 그 밑에 예금거래 약관도 없고요. 일반 예금과 달리 약관도 없고 통장이나 증서도 발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것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자를 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압 수표가 이렇게 도래했다. 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가 도래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돈을 받았거나 그랬으면 돈을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별단 예금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마지막에 이제 CMA가 있죠, 여러분. 그냥 CMA 이렇게 부르지 어음관리구자라고 잘 안 부릅니다. CMA. 첫째 줄에 CMA는 증권사가 이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역시 단기 운용자금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수익 상품이다. 그러니까 투자처가 불확실할 때 단기로 목돈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상품이다.
자, 그 밑에 줄 CMA는 실적 배당입니다. 상품 자체는 실적 배당이에요, 여러분. 원금 손실을 날 수 있어요. MMDA는 확정금리를 지급하니까 원금이 보장되지만 이거는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실적 배당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중에 5번을 봐봐요. 이자 지급 방법. 인출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그래서 만기가 그냥 자동 연장된다는 거예요. 안 차지면. 6번. 예금자 보호되냐 안 되냐 이걸 봅니다. 종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CMA는 비보호 상품이에요, 여러분. 증권사는 CMA 예금자 보호 받지 못한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거기 기타도 봅니다. 이 CMA가요, 그 유형이 있어요. CMA 통장을 개설하면서 어떤 형이냐, 그러니까 그 자금을 갖다가 증권사가 뭐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물이 아닌 이제 통장만으로 거래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확정금리 상품을 RP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RP.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형. 이게 MMF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온 자금을 MMF란 펀드에. 이렇게 RP형, MMF형 두 가지가 있는데, MMF는 펀드니까 이게 이제 변동금리 형태라는 거예요. 실적 배당 형태고, RP는 확정금리지만 이 자체도 큰 틀에서 CMA는 실적 배당입니다. RP라는 건 약정 수익률을 제시하지만 꼭 그만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출금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예치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거고요. 자, 2절 가봅니다. 이번에는 목돈을 마련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목돈 마련. 흔히 종잣돈 만들 때. 이럴 때는 이제 적립식 상품을 활용해야죠. 따박따박 벗어 정기적금처럼 이제 큰 돈을 만들 때 쓰는 거. 자, 첫째 줄 봅니다. 일반적으로 적금, 부금 이런 게 적립식 상품이죠. 목돈 마련 상품이에요. 적금, 부금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얘는 그 밑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일에 따박따박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만기가 되면 원금과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합해서 지급받는 형태. 대표적인 게 정기적금이잖아요, 여러분. 자, 거기 한 10줄 내려오면 그 단락이 있죠? 적립식 상품의 특징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구불 예금이 아니고 이거는 저축성인데,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아요. 하지만 유동성은 낮죠. 왜냐하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물론 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이제 그 중도 해지 수수료 이런 걸 부담해야 되죠. 원래 약정한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유동성은 좀 낮은 금융상품이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 목돈 마련하는 적립식. 그 옆에 나와 있죠? 정기적금, 상호부금 또는 신용부금, 재형저축, 농후가 목돈 마련저축.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게 적립식 상품이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정기적금부터 봐볼게요. 정기적금 뭐예요? 정기적으로 적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측에 가서 2번 봅니다. 정기적금은 만기가 그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5년 저축기간. 이 중에서 정해야 돼요, 여러분. 5년 만기 적금. 그게 최장이에요. 또는 6개월 만기 적금. 6개월에서 5년. 그리고 4번. 저축 방법. 정기적금이니까 이거는 정기적립식이에요. 따박따박 불입해야 돼요. 자유적립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기적립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부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부금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여러분 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적으로 개하는 거 있죠? 결혼계, 반지계 이런 거. 이걸 제도권 안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성이 뭐냐면 이것도 적립식, 저축인데 이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 우리 개 불입하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개돈 내고 목돈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타가잖아요. 그래서 저축과 대출이 혼합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게 부금인데 첫째 줄을 봅니다. 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부금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급부해 줄 것을 약정하는 겁니다. 급부한다는 게 뭐냐면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목적부 금융상품. 그 밑에 우리 전통적인 개에서 나온 거다. 개. 이걸 제도화한 거다. 그래서
일정 회차 이상 불입하면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 밑에 뭐 총 납입 회차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불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원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호부금이고 거기 2번을 봅니다. 이것도 적금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에서 5년 저축기간 그 사이에서 이제 정하는 거고 얘는 정기 적립식 따박따박 불입하는 것도 있고 자유 적립식 형편될 때마다 이렇게 불입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여러분 이 상호부금은요 은행 상품이에요. 은행. 그럼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신용부금이 있죠. 신용부금은 첫째 줄에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취급하는 게 상호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게 신용부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신용금고라고 불렀어요. 상호신용금고. 그래서 이제 신용부금. 첫째 줄에 있죠? 신용부금은 상호저축은행. 그 옆에 은행의 상호부금과 유사하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은행은 일정 회차 이상 불입해야 대출 자격을 주는데 요 신용부금은 거기 두 줄 밑에 중간에 신규 가입 즉시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이 좀 경쟁력에서 은행보다 밀리니까 빨리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가입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역시 최장 5년 만기다. 신용부금도. 적금은 최장 기간이 통상 5년이에요. 적립식. 적금은. 그 다음에 저축 종류는 얘는 월부금식, 일부금식. 그러니까 월 단위로 볼 수도 있고 매일매일 볼 수도 있다. 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판매를 하고 그걸 이제 일수 찍듯이 이렇게 이제 불입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신용부금이다. 네 번째, 재형저축을 보겠습니다. 현재 재형저축은 신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대체해가지고 세제 혜택 주는 게 이제 ISA라는 게 나왔죠? 그런데 일단 재형저축. 여러분 이게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셋째 줄을 봅니다. 재형저축은 셋째 줄 중간에 일정 소득 금액 이하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인데 그 밑에 이게 장기 상품이에요. 장기 적립식 비과세 저축 상품이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 다 내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일몰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신규 가입 못 하는데 자, 이제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겠죠. 자, 우측에 1번 봅니다. 1번. 이게 이제 서민들이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기업 보면 기업과 니은이 있어요. 기업에 5천만 원 있죠. 이게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근로자. 근로자 총 급여액이 그러니까 연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이런 뜻이고 니은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스스로 이제 종합소득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은 3,500만 원 기준이에요. 3,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5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3,500만 원 이하. 이런 대상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2번. 이게 이제 장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최소 7년 이상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돈이 묶이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매 중지했습니다. 7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3번 저축한다 이게 적립식이기 때문에 분기당 300만 원. 그러니까 매월 불입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300만 원씩 불입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불입해도 되고 뭐 100만 원씩 쪼개서 해도 되고 분기당 300만 원. 그리고 4번의 저축 방법은 적립식이고 5번에 이것도 이제 재형저축도 이자를 주는데 이자 지급형 상품이 있고 그 밑에 펀드형 상품이 있다. 펀드형은 뭐냐면 그냥 재형저축인데 이게 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실적 배당이에요, 여러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예금자 보호되냐 안 되냐 재형저축은 상품 종류별로 다릅니다. 좀 전에 재형저축이 은행에서 판매되는 거다 그러면 예금 형태거든요.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만약에 증권사 이런 데는 이제 펀드 형태로 운영해요. 그러면은 비보호됩니다. 펀드는 이제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고 세제 혜택 준다 그랬죠? 이게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 다만 이제 농특세만 1.4% 내는 거고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자세하게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은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거는 여러분 일반인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농어민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일단 보면 역시 이거 비과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비과세 저축이다. 지역 농협이나 지구별, 업종별, 수협에서 지급하는 3년 이상의 장기 저축 상품이다. 근데 이제 적립식이라는 거예요. 장기 저축 상품. 자, 가입 대상 보면 농어민 또는 저소득 농어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표, 그건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이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예치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다. 이렇게 장기라는 거죠, 여러분. 1년 이상이니까 3년 또는 5년. 그리고 납입 방법 보면 다양해요, 여러분. 월납, 분기납, 반기납. 이거 아시죠, 여러분? 매월 넣을 수도 있고 3개월마다 넣을 수도 있고 반기는 6개월. 그러면 일시납은 없습니다. 이게 적립식 형태이기 때문에 목돈 불리는 거예요. 목돈을 마련할 때 활용하는 거니까 목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련하는 거니까 일시납은 없고요. 월납, 분기납, 반기납. 그래서 이제 만기 때 찾는 거죠. 5번에 비과세 상품이다. 그리고 7번을 봐보세요.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왜냐하면 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신용협동기구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 신용협동기구는 예금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 보호를 해주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는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호 상품이다. 자체 보호는 되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는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다. 법에 의해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크게 보면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일단 그 상품 이름이 툭 나왔을 때 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지 목돈 마련하는 적립식인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목돈 운영하는 거치식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상품에 특히 비과세,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